하루 한 문제. 은서파의 대충 APS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서파입니다. 오늘은 백준 9370번 미확인 도착지라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100 요원, 요란한 옷차림이라는 서커스 예술가 한 쌍이 한 도시의 거리들을 이동하고 있다. 너의 임무는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우리가 알아낸 것은 그들이 S 지점을 출발했다는 것, 그리고 목적지 후보들 중 하나가 그들의 목적지라는 것이다. 정확한 목적지를 모르는군요. 목적지 후보들 중 하나가 그들의 목적지다. 그들이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우회하지 않고 최단 거리로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최단 거리 이상이다. 휴, 요란한 옷차림을 쓰시던 모르티오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다행히도 당신의 후각이 개만큼 뛰어나다. 이 후각으로 그들이 G와 H 교차로 사이에 있는 도로를 지나갔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듀오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네, 다음 밑에 있는 그림은 두 번째 케이스를 시각화한 것으로 이 듀오는 회색 원에서 여기가 그런 출발점이에요. 회색 원에서 두 검은 원 중 하나로 가고 있고, 이 두 개의 검은 원이 바로 목적지 후보죠. 그리고 점선으로 표시된 도로에서 냄새를 맡았다. 그래서 이 점선으로 표시된 도로가 바로 필수 경로예요. 따라서 그들은 6으로 향하고 있다. 5는 답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최단 경로로 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최단 경로. 그래서 이 고동 수상자들의 경로를 살펴보면 2에서 출발해서 1, 3, 6으로 갈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총 비용이 3, 4, 5, 6 6의 비용으로 도달했어요. 만약에 목적지는 5를 간다고 해볼까요? 5를 가는 비용은 2에서 1, 3,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나요? 7, 8, 9 그러니까 4, 5 이렇게 가야 되죠. 총 비용이 11. 그래서 1과 3을 경유해서 갈 수 있는 최소 비용은 11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는 2에서 5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5죠. 그래서 최단 경로로 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는 게 훨씬 최단 경로인데 이렇게 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정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처음에 이해할 때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6번이 정답이고 5번이 정답이 아닌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이유예요. 자, 좀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줄에서 테스트 케이스 T가 주어지고 각 택해마다 첫 번째 줄에 3개의 정수 NMT가 주어집니다. 각각 교차로, 도로, 목적지 후보죠. 교차로는 정점이 아마 될 거고, 도로가 반선, 계속, 그리고 목적지 후보가 이제 목적지 후보죠. 두 번째 줄에는 3개의 정수 SGH가 주어지고, S가 출발점, 그리고 G와 H는 문제 설명에 나와 있다. 경유지의 필수 경로를 나타내죠. 다음 M개의 줄에는 각 줄마다 3개의 정수 A, B, D가 주어지는데 A와 B가 간선을 나타낼 거고, 길이 D의 양방향 도로가 있다. 길이가 여기 이제 가중치가 되겠고요. 양방향 도로네요. 가중치가 있는 무향 그래프네요. 다음 T개의 각 줄에는 정수 X가 주어지는데 T개의 목적지 후보들을 의미한다. 이 T개의 지점들은 서로 다른 위치이며 모두 S와 같지는 않다.
교차로 사이에는 도로가 많아봐야 한 개이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M개의 줄에는 G와 H 사이의 도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M개의 줄 중에서 G와 H 사이의 도로를 나타내는 것이 존재한다. 답은 언제나 있나봐요. 또한 이 도로는 목적지 후보들 중에서 적어도 한 개로 향하는 최단 경로의 일부이다. 네, 최단 경로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렇죠? 답은 언제나 있어요. 테스트 케이스마다 입력에서 주어진 목적지 후보들 중에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연결 안 된 거죠. 그리고 필수 경로를 지나지 않은 것. 를 제외한 목적지들을 공백으로 분리시킨 다음에 오름차순 정수들로 출력해야 된다. 뭔가 정렬한 방 알려줘야 되는 느낌이죠. 자, 밑에 나와 있는 택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네, 이 택기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간선에 대한 정보니까 1에서 그리고 필수 경로가 어디냐면 1번에서 출발을 하고 2번과 3번이 필수 경로예요. 여기가 필수 경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목적지 후보가 어디냐면 5번과 4번이에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후보군인 거죠. 자, 그러면 갈 수 있는 곳을 살펴보면 1번에서 출발해서 2번으로 간 다음에 2번에서 3번으로 가면 필수 경로를 통과한 거죠. 그리고 나서 4번. 오케이. 4번은 그래서 답이 되죠. 1번에서 2번 갔다가 3번 갔다가 여기서 5번. 여기도 5번까지 가는데 최단 경로로 간 거죠. 그래서 4번과 5번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요소 두 개를 뽑아보면 일단은 이 문제는 가중치 그래프예요. 네, 가중치 그래프이고 그리고 뭘 구해봐야 되냐라고 하면 최단 거리를 구해봐야 되죠. 그리고 출발점에서 어떤 도착 지점에 이르는 여러 가지 도착 지점에 이르는 최단 거리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묶어보면 네, 가중치 그래프에서 출발점에서 여러 도착점까지의 최단 경로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뭘 이용해 봐야 된다? 네, 다익스트라를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보면 되겠죠. 그럼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어떤 식으로 처리해 줄 수 있냐면 우측과 같은 그래프를 가지고 탐색했을 때 여기가 출발점이고 이게 필수 경로죠. 그리고 여기가 목적지예요. S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거쳐서 1에 도착한 다음에 1에서 3으로 가고 3에서 어떻게 해서 목적지로 갈 수 있죠. 네, 요거가 하나 필요하고 또는 S에서 어떻게 해서 꼭 1, 3의 경로로 가야 된다는 말은 없잖아요. 3, 1로 가고 거기서부터 또 어떻게 해서 다시 목적지로 가는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하려면 벌써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라는 말을 어떻게 했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했으니까 아마도 다익스트라를 4번 돌려가지고 답을 찾아보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번거로움이 있겠죠? 여러 번이나 다익스트라를 구현하려면. 그래서 다익스트라의 본질에 좀 더 들어가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다익스트라는 출발점에서 독착지까지의 최소 비용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이죠. 이 과정에서 경로를 지정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1번 노드가 있고 2번 노드, 또 3번 노드로 가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노드를 거쳐서 3번으로 가는 경로도 있어요. 요 비용이 1이고 이 비용이 3이었고 이 비용이 3, 이 비용이 1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출발점에서 목적지로 갈 때 어떤 경로로 탐색해서 갈 수 있냐면 제일 처음에 1의 비용을 들여서 2까지 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3의 비용을 들여서 4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연찮게 2에서 3으로 가는 비용 간선이 먼저 발견이 돼서 이렇게 갔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4의 비용으로 3번 정점이 비지티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때요? 얘도 역시 비용이 4죠. 하지만 비지티드가 이미 됐기 때문에 안 갈 거예요. 근데 슬프게도 이 정점이 요 경로가 필수 경로였어요. 이와 같이 다익스트라를 이용해서는 1에서 3까지 가는 최소 비용이 4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지만 그때의 경로를 4에서 3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말을 못한다는 거죠. 즉 동일 비용의 최단 거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원하는 경로를 지나게 할 수 있을까요? 역시나 다익스트라의 특징을 이용해 주면 되는데요. 지나가야 할 지점의 경로를 1이라도 더 작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냐면 모든 경로를 2배씩 해줘요. 그러면 1에서 2로 가고 2에서 3으로 가고 1에서 4, 4에서 3으로 갈 때 비용이 여기는 2, 여기는 6, 여기는 6, 여기는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체 비용은 2배가 됐겠지만 탐색하는 경로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꼭 지나가야 되냐면 이 지점을 꼭 지나가야 되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다음으로 필수 경로를 이 지점만 빼기 2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익스트라가 탐색할 때 제일 처음에 이렇게 탐색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탐색을 했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비용이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게 7로 더 저렴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쪽으로 흐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지점으로 다익스트라가 동작할 수 있도록 그래프에 비용을 조작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탐색이 다 끝났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경로들을 다 업데이트 했을 거고요. 최종 결과에서 필수 경로를 통과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필수 경로의 비용,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2배씩 만들어줬기 때문에 다 짝수죠. 그런데 한 지점, 필수 경로만 홀수죠. 그래서 최종 비용을 확인해서 최종 비용이 홀수면은 필수 경로를 통과한 지점이죠.
요 성질을 이용해서 필수 경로를 통과한 최종 지점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한 다엑스트라를 사용하게 되면 동일 비용의 최단 거리를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미 지점의 비용을 조작해 주자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엑스트라를 이용해 보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자, 그럼 코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준 7370번 미확인 도착지 입력부터 처리해 볼까요? 제일 처음에 테스트 케이스 T가 들어오죠. 다음으로는 한 줄에 정점의 개수, 간선의 정보의 개수, 그리고 목적지의 개수가 들어옵니다. 정점의 개수, 간선의 개수, 그리고 목적지의 개수. 그리고 특히 정점 번호들이 1번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애초에 이 V를 플러스 1 크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오는 것은 시작점과 필수 경로 두 개죠. 그래서 시작점 S와 필수 경로 두 개. 준비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프를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그래프를 구성하기 위한 클래스를 작성해 볼까요? 여기서는 연결 리스트 형태로 그래프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점 번호, 정점까지의 비용, 그리고 이전 노드, 이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구성하면 될 것 같고요. 생성자 만들어 볼까요? 네, 그래프를 구성해 볼게요. 그리고 간선의 정보를 읽어오면서 for 세 가지 정보를 가져왔는데, 여기서 이제 신경 써줘야 될 게 이미 지점을 지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을 2배로 해주자는 거죠. 2배로 해주고, 특정 경로는 비용을 깎아줄 거예요. 일씩. 그래서 A가 G고, 그리고 B가 H거나, 또는 A가 H고 B가 G라면, 그게 이제 필수 경로를 지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를 빼주자. 네, 여기 이제 다엑스트라의 탐색 경로를 강제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양방향 그래프라고 했으니까
네, 이렇게 하면 그래프가 완성이 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입력이 끝난 게 아니죠. 네, 또 이 녀석을 가져와야 돼요. 목적지 후보지의 개수만큼 여기에 들어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드디어 입력이 완료가 됐고요. 나중에 정답을 출력할 때 목적지 후보에 오름차순으로 출력하도록 했으니까 여기서 타겟을 정렬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이제 다엑스트라를 통해서 탐색해 보면 되겠죠. 자, 다엑스트라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장치들이 있죠. 먼저 출발점에서 각 정점까지 누적 비용을 저장해 줄 배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정점을 방문 처리 완료했는지 알기 위한 비스티드 배열도 필요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여기서는 프라이어리티 큐를 이용해서 다엑스트라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프라이어리티 큐를 이용해서 다엑스트라를 돌리려면 어떤 객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비용과 함께 정점 번호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거나 또는 기존의 링크 노드를 한번 활용을 해보면, 자, 여기 있는 우리 C라는 녀석은 지금 그래프를 구성할 때 필요했었던 거죠. PQ에서 돌리기 위해서는 이 비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시작점에서 정점까지 누적 비용이 필요해요. 그 정점까지. 그래서 누적 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변수 AC를 추가해보고, 생성자도 이것은 그래프를 만들 때 필요했었던 생성자였죠. 그리고 PQ를 위해서는 정점 번호와 누적 비용만 관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링크 노드가 그리고 이 링크 노드를 비용이 작은 순으로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의할 메서드는 compare to를 재정의하면서 그래서 내 누적 비용과 전달된 객체의 누적 비용을 비교해서 반환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타입 파라미터로 링크 노드를 주고 PQ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초기 설정들이 필요하죠. 가장 대표적인 초기 설정으로는 전체 누적 비용들을 다 무한대 값으로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연결 안 된 걸로 간주해 주고, 그리고 출발점을 설정해 줘야 되죠. S 위치에서 출발할 거고 당연히 거기는 비용이 0이겠죠. 그리고 그 지점을 PQ에게 넘겨줘서 이제 탐색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당연히 누적 비용은 0인 상태로 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PQ가 돌면 됩니다. 비어있지 않을 때까지 뱅글뱅글 돌면서 제일 처음에 할 일은
가장 앞에 있는 대장 데려오기. 그리고 방문 확인. 네, 이미 방문 완료된 경우에는 갈 필요 없죠. if 네, 그렇지 않다면 방문. 사용하기죠. 이제 사용하기 앞서서 이제 방문하고, 다음 자식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식은 그래프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다음 자식이 널이 아닌 경우에 미방문이고 네, 어떤 지점이 미방문이고 현재의 누적 경로 비용, 이것은 어큐 코스트한테 물어보면 되겠고요. 그 비용이 헤드를 통해서 다시 그 지점에 갔을 때보다 크다 하면 업데이트 하자. 그래서 if 네, 방문하지 않았고, 그리고 현재의 비용이 누구보다 크다. 헤드까지의 누적 비용 플러스 헤드에서 그 정점까지의 비용. 네, 요거보다 크다면 우리는 갱신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지점을 PQ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쭉 다음 탐색이 이루어질 거고, 그 지점에 대한 탐색이 끝났다면 혹시 모르니까 차일드는 네, 차일드가 가지고 있는 이정 정점으로 교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다 엑스트라 탐색이 끝났고, 마지막으로 정답을 출력해 주면 되겠죠. 네, 연결된 지점에서 목적지 후보는 도대체 누구였냐? 네, 타깃의 목적지를 쭉 한번 돌아보면서, 만약에 어큐 코스트의 t번째가 최대값이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중요한 조건이 네, 우리가 파놓은 함정이 있었죠. 최소 경로의 비용을 지나게 되면 홀수는 딱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2로 모듈러스 연산했을 때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정답에 누적시켜 주면 되겠고, 다 끝나면 계획 문자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 엑스트라가 종료되면, 이게 테크에 대한 내용이니까 다 끝나면 출력 네, 해주면 되겠고요. 제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스럽게 제출이 통과되었고요. 네, 이 문제는 이 정도의 성능으로 통과되었고요. 다 엑스트라를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백준 9370번이네요. 네, 백준 9370번 미확인 도착지라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